조선왕조 518년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이름일까요?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를 다스렸던 왕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왕조가 걸어온 길을 깊이 있게 되짚어보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현대에 던지는 시사점,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탐색해보려 합니다.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역사 뒷이야기 TV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392년 격변의 시대 속에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이라는 과감하고도 결정적인 결단을 통해 500년 고려 왕조의 명운을 끝내고 새로운 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는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합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왕도 정치를 꿈꿨던 이들은 과연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 했을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질서와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장대한 건국의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불가피한 위기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 노력했을까요?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조선왕조의 태동기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철학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시작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건국 직후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왕자의 난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은 건국 초기의 불안정성과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둘러싼 고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지는 세종대왕의 시대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기록됩니다. 한글 창제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 민족 문화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과학, 기술, 문화, 예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조선의 국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인재를 아끼고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의 통치 철학과 비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영감을 줄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후 조선은 성종시대에 이르러 국가 통치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며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통치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신흥살림 세력이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조선 사회는 더욱 확고하고 심오한 유교적인 색채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훈구 세력과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고 이는 사화라는 비극적이고 잔혹한 정치적 숙청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희생된 사화는 조선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화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정 세력의 권력 남용이 초래한 비극이었을까요? 당시의 지식인들은 어떤 확고한 신념과 이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고뇌와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급변했고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참혹하고 거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두 전쟁은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조선의 국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폐해졌고 국가 시스템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토록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끈질긴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초들의 의병활동,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불굴의 영웅들의 활약은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민족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거치며 조선은 어떤 값진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들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 인식과 민족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단결하고 극복하려 했던 그들의 투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조선은 다시 한번 새로운 주문기를 맞이합니다. 영조와 정조 시대를 거치며 조선은 개혁과 안정을 통해 다시금 도약하려 노력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당쟁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정조는 강력한 개혁군주로서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썼고 신의 통공을 통해 상업 발전을 꾀하는 등 혁신적인 개혁 정치를 추진하여 조선의 미래를 위한 확고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학문과 문화가 꽃피우고 사회 전반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의 앞날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재위하며 그의 원대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개혁 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의 미완의 꿈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내후외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로 인해 국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동시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위협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커져갔습니다. 개항과 함께 밀려드는 서구의 근대 문물과 사상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민중들의 대규모 저항과 근대화를 향한 움직임은 이미 조선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전주곡이었습니다. 결국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침략에 의해 조선은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며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장대한 조선 왕조의 역사는 비극적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과연 조선은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이 비극적인 국권 상실의 역사는 어떤 아프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조선 왕조는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영광과 좌절,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의 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의 중요성,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의 중요성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대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통해 과거를 겸허하게 성찰하고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번영과 좌절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선 왕조의 장대한 역사에서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